월배당 ETF를 찾다 보면은 커버드 콜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2세대 커버드 콜은 다르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원래 커버드 콜은 상승은 제한적이고 하락은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상승에서 잃은 수익을 배당으로 챙긴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영상을 올리고 댓글로 피드백을 받아보니 먼슬리 옵션 상품만 리뷰를 하는 거는 좀 편협해 보이고 동의하기가 어렵다. 한국에 상장된 다양한 상품으로도 비교를 해주세요. 그리고 2세대 커버드 콜은 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 2세대 상품들을 리뷰를 해보고 커버드 콜 리뷰는 앞으로 진행은 안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저희가 리뷰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상품일 거기 때문에 오늘이 커버드 콜의 마지막 리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2세대는 정말 다른지, 상승할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당은 더 많이 주는지, 그래서 일반 상품보다 좋은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이 궁금하신 분은 기존에 올려드렸던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선 바로 수익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이 일반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상품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상품이 먼슬리 커버드 콜 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선은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상품이어서 이 상품이 앞에서 댓글에서 보여드렸던 2세대 상품입니다. 마지막 2세대 상품이 2024년도 7월, 6월쯤에 상장이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선 노란색 상품이 일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인데 15.3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먼슬리 상품은 9.67, 그리고 2세대 상품이 5.84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조금은 더 낫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었는데 오히려 수익은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기 때 더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마이너스 5.65, 그리고 2세대는 마이너스 9.4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 상품은 기간이 좀 짧아서 좀 더 길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1세대 상품하고만 리뷰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2020년도 한 9월쯤에 상장이 돼서 대략 한 2년 한 5개월 정도 비교가 가능했고, 실제로 누적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결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은 94.02% 수익을 냈고, 먼슬리 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은 16.13% 수익을 냈습니다. 2년간 이 정도면은 꽤 나쁜 수익률인데 실제로 마이너스 78%에 가까운 손실을 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배당으로 이거를 커버할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 배당까지 지급을 했을 때 수익률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배당금을 고려해 보면은 2세대 상품이라는 것, 타겟 15%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타겟표를 갖고 있는 상품이에요. 우선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종료했을 때 1,600원,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총 지급된 배당금은 740원.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그냥 수익률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었죠. 똑같은 수치들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2세대 상품 같은 경우는 13.23%까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먼슬리 옵션 같은 경우는 15.78%까지 올라오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그냥 배당금을 따로 더하진 않았는데 그냥 수익률로만 봤을 때도 15.32%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고려를 하면은 2세대 상품 같은 경우는 12.09%로 떨어지고요. 1세대 상품 같은 경우는 14.84%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절세 계좌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커버드 콜에 투자를 했을 경우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배당금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좀 더 길게 볼 수 있었던 1세대 상품하고만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1세대 상품은 10,010원에서 출발해서 11,62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수익률이 16.13% 정도입니다. 2년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배당금이 2,738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따로 고려하지 않았을 때 나스닥백을 추종하는 상품은 94.02% 수익을 냈고 배당금을 따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받았을 때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 보면은 43.39%가 나와서 실제로 차이는 50% 가까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거라서 세금을 고려하면은 39.27%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커버드 콜 상품이 장기로 투자할 경우에 오히려 수익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좋은 상품인지는 한번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스닥100 상품 같은 경우는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한번 S&P 상품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인 타이거 미국 S&P 500하고 타이거 미래에셋에서 출시한 타갓 데일리 커버드 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은 먼슬리 옵션을 매도하는 상품이 없어서 우선은 2세대 상품하고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이 상품도 한 2024년 5월 정도에 상장이 된 상품이어서 실제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을 비교를 해본 결과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은 21.02%가 나왔고 2세대 상품 같은 경우는 13.89%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13%가 나온 거죠. 이 경우에 그런 배당금을 받으면 S&P 500을 추종하는 상품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10%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은 636원 정도 지급이 돼서 이 목표에는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첫날 산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거고 이 중간 어디서 산 사람은 이 10% 타겟을 그대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13.89이고 타이거 S&P 500은 21.02%가 나왔었죠. 실제로 S&P 500도 보통 1%에서 1.5% 정도 배당금이 지급됐는데 우선은 그냥 없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당금을 더한다 하더라도 20.2% 정도가 나와서 한 1%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고려를 하면은 이 수익률이 19.23%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은 한 6-7개월 정도밖에 안 된 데이터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1 년이 되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2 년이 될 경우에 어떤 차이를 나타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먼슬리 옵션 같이 2년 이상 됐을 때 이런 식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유념하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피드백을 주실 때 "이런 격차가 안 생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먼슬리 옵션보다 2 세대 상품이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당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이 지금 한 6-7개월 동안은 깨졌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이론 말고 직접 매수해 보고 이런 결론을 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품을 직접 매수해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만 하더라도 실제 결론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도 안 좋다라는 데이터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 돈을 갖고 손실을 내는 그런 투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커버드 콜 상품을 리뷰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기초 자산에 투자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 압도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나스닥 100 상품 2 세대 상품에 써 있는 문구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목표 분배율이라고 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배당금이 연 15% 라고 하는데 밑에 다만 목표로 하는 분배금은 목표치일 뿐 실제 분배금은 목표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거에서 하고 있는 말은 15%를 주려고 하지만 달성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알고 투자해라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상승기에 쫓아가지도 못하는데 배당금을 15% 이상 안 주면 손실의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투자 설명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기존 영상에서 제가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론뿐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투자 설명서에도 "주가 상승기에는 수익이 제한이 되고 횡보기에 좋다. 그리고 하락기에는 좀 옵션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 투자자
또는 매수를 하신 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올린 영상에서 "그래도 좋다." 등등 댓글을 다실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재반박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신규 투자자이시면서 이 커버드 콜 상품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월배당이 끌려서 커버드 콜 상품을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수익을 현재에 다 깎아먹고 있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버드 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배당 받아서 성장주에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굳이 그런 귀찮은 일을 한 단계 더 만들어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만든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때는 돈이 좀 남아서 투자를 더 하고 어느 때는 돈이 좀 부족해서 배당금 받은 걸로 생활비를 쓰고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투자 금액을 좀 줄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더욱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넣어 놓기만 해도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